필요 자료를 우리들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급식 운영에서 시스템적인 접근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용을 되어 왔지만 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 또 되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공통적으로 이 시스템은 하나의 공통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 독립된 부서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바로 독립된 부서의 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 2-1은 시스템에 투입되는 요소와 운영을 위한 하부 시스템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림 2-1을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모델이라는 저 그림 2-1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사실 무엇인가 하면은요, 급식 관리자가 이제 뭐 효율적인 구매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생산이나 또 배식을 위해서 어떻게 급식을 관리하고 또 조직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급식 관리자는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급식 관리자의 의사결정이 이 조직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이 급식소에서의 목적이 고객들한테 안전하고 또 영양가 있는 고품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을 하면서 조직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하는 것 등을 전부 다 이제 유념을 하게 되어 있겠죠, 급식 관리자는. 그래서 이러한 급식소 목적을 위해 가지고 총 판매량이 증가한다든가, 많은 고객 수가 확보된다든가, 고객 만족도 지수가 높아진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들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급식소라는 그 조직에서 목적이라든가 목표를 채택하고 그 채택한 목표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급식소라는 조직의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뭐 다양하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사용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시스템에 투입되는 요소하고 이것을 투입되는 것을 다시 산출시키는 인풋 아웃풋의 관계를 가지고 요 중간에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변환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뭐 투입되는 거 돈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어떤 인적 자원이랄까 장비 시설 이런 투입 요소들을 최종 상품이나 아니면은 최고의 서비스로 산출하는 과정을 바로 변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식 시스템에서는 기능적인 하부 시스템의 주요 요소라고 해서 투입, 변환, 산출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입, 변환, 산출은 조직의 목적과 목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산출된 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피드백을 할 때에 만약에 이러한 만족도가 높다든가 하면은 다시 이 변환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적용이 되면 되고, 그렇지 않고 만족도가 낮다든가 음식에 대한 질이 나쁘다든가 서비스가 나쁘다든가 하는 이런 피드백을 받게 되면은 다시 투입될 때에 더 원료비를 올려준다든가 사람을 바꾼다든가 기타 등등의 시설을 좀 더 보완한다든가 해서 또 다시 산출, 아웃풋 되어지는 데에 필요한 전환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통제라는 것인데, 이 운영에 이 급식소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조직의 초기 계획이랄까, 계약 내용, 개념, 또 이제 법규와 같은 것들은 통제의 어떤 개념 속에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관리는 조직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기능이나 또 아니면 리더십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 또 마케팅 같은 것을 포함을 하게 되겠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기록으로서 남기게 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통제 관리를 기록하고 하는 것들은
조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로 다 모든 것을 급식소에는 이러한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시스템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상당히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어떤 그 개방적인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는 이런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어떤 그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개방 시스템으로 다양한 규제라든가 뭐 고객의 변화라든가 또 아니면 시장 환경, 뭐 사회 경제적인 환경, 기후 등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불가한 것들을 그래도 받아들이면서 기업이 피드백을 하고 다시 투입을 하고 좋은 어떤 그 결과물을 산출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면은 늘 항상성이 유지되어지고, 그 다음에 급식 운영에서 이제 시스템에 투입되는 요소 해가지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 그죠? 것들이 나옵니다. 투입, 변환, 산출이 시스템의 주요 요소가 된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실제 이제 뭐 전통적 급식 운영의 기능적 하부 시스템 해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쭉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가장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 급식 운영의 기능적인 하부적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물건을 구매를 하고 식재료라든가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비식품 같은 거 뭐 소독제라든가 기구라든가 설비 이런 것도 다 구매에 들어가겠죠. 구매를 하고 또 수납을 하고 저장 및 재고 관리를 하게 되고 재료의 전처리를 하고 생산을 하고 배식을 생산이라면은 뭐 재료 전처리하고 생산은 뭐 조리를 한다든가 음식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생산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배식을 하고 또 위생관리라는 것이 배식 후의 위생관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생관리는 구매에서부터 시작해가 수납, 저장 재고 관리, 재료의 전처리, 생산, 배식 때까지 모두 해당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급식 운영의 하부 시스템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 시스템의 형태, 좀 전에 시스템적인 것을 정하는 것은 바로 급식 관리자가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급식 시스템의 형태는 실제적으로 식품의 구매 형태라든가 아니면 음식을 생산하는 곳과 배식하는 곳, 생산과 배식하는 사이의 어떤 시간, 그러니까 조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배식하는 때의 시간이 되겠죠. 그냥 고객의 수 등에 따라서 급식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급식시설의 생산 및 운영 시스템에 따른 공통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기준으로 그 급식 시스템을 분석해 보면은 전통적인 급식 시스템, 중앙 공급식 시스템, 급식 시스템, 그 다음에 예비 전향식 시스템, 조합식 급식 시스템, 이 네 가지를 급식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급식 시스템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급식하는 형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급식 시스템은 네 가지로 크게 대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이제 급식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 물론 단점도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 한번 보면은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다수의 급식소에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온 급식의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이 전통적인 급식 시스템을 가장 어떻게 표준화되는 스탠다드한 시스템이라고 적용시키는 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원재료 혹은 다양한 가공 정도의 식품을 구입해서 조리하고 배분 및 배식을 하는데 이 모든 공정은 동일한 장소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고, 이거는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곳이나 식재료의 공급이 원활하고 식재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급식 설비가 설치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가 아주 이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 아직도 많은 급식소에서 지배적으로 사실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음식 조리 과정과 음식 소비가 시간적으로 연속이 되고 장소가 있는 곳에서도 조리하는 곳과 식사하는 곳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그런 어떤 게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 전통적인 급식 시스템을 본다면은 뭐 원재료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어떤 그 가공 정도의 식품을 구입해 가지고 바로 조리하고 배분하고 배식하고 동일 장소에서 또 보관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단점이라면은 뭐라 그럴까요? 노동력이 또 많이 들고 그죠? 비숙련 조리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숙련된 조리원들도 많이 필요하고 이래서 노동비가 전체 비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급식 산업에서 당면하고 있는 어떤 그 인건비 상승이라는 문제점에 굉장히 이제 그 당면하게 돼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식품 구입에서부터 배식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급식 시설이라든가 설비라든가 그런 것을 위한 투자 설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가지고 좀 비효율적인 것도 많지만 그래도 뭐 식재료를 구입한 후에 조리한 후 바로 배식하고 생산과 배식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배달 비용을 최소화한다. 뭐 이러한 또 장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대다수의 급식소에서 선택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식재료의 가공 정도가 가공되지 않는 상태, 원재료로 가져온다든가, 뭐, 완전히 가공됐다든가, 뭐, 이러한, 뭐, 반가공됐다든가 해서 이렇게 오면은 전통적인 급식 제도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에는 바로 이걸 가지고 원재료든 가공됐든지 간에 음식을 생산하게 되고, 또 이 생산해 가지고 또 뭐 찬 음식, 뭐 따뜻한 음식을 각각 원장고에 보관을 하고 냉장을 보관해 가지고 바로 급식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사실 원장고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또 뭐 이렇게 가공되지 않는 재료들이 온다면 이걸 가공 처리할 수 있는 공간 전처리 가공실이라든가 가공품이 들어온다면 가공품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 냉동 시설이라든가 뭐 상온 보관품이라 할지라도 그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되고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온다면은 뭐 비숙련자라 할지라도 또 이 사람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인건비 발생 부분과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좀 로스된다 그럴까요? 많이 드는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통적인 급식 시스템을 대부분의 급식 시스템이라 한다면은 최근에는 또 중앙 공급식 급식 시스템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또 뭐 식재료를 한꺼번에 구입을 함으로 해서 식재료 단가를 낮춘다든가 뭐 이런 장점들이 있겠죠. 이 중앙 공급식 급식 시스템에 대한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시스템은 여러 개의 급식소에서 음식 생산과 시설을 한 곳에 중앙 집중하여서 노동력이나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위한 그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뭐 조리를 다 한다든가 해서 위성 급식소로 운반하는 형태입니다. 이 중앙 공급식 시스템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배식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구별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 부담이 크다.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배식이 바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전통적인 급식 시스템하고는 달리 그죠? 그 중앙 공급 시스템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장소하고 배식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구별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 요인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앙 공급식 시스템에서는 식품 구입을 할 때 특히 뭐 처리되지 않은 날 것 같은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가공 처리가 된 식품을 구입함으로써 이 급식 시스템에서 발생하게 되는 위험 요인이라든가 변화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유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중앙공급식 급식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공동으로 식품을 구매를 해가 대형 공동조리장에서 음식 생산을 모두 다 하고 이때 이제 다 생산이 된 음식을 각 위성급식소에 운반한 다음에 그곳에서는 약간의 재가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배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반되는 뭐 방법으로는 조리된 음식을 100명분씩
나눈다든가, 뭐 50명 정도로 나눈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누기도 하고, 벌크 형태로, 아니면 1인분량씩 뭐 소포장을 해서 나눠가지고, 찬 음식은 찬 음식대로, 뜨거운 음식은 뜨거운 대로 운반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냉동 상태로 또 운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공급할 때 적절한 온도 유지를 하는 어떤 그 안전한 운반기구가 상당히 필요하겠죠. 본다면은 중앙공급식 급식제도는 실제 식재료의 가공 정도로 본다면 거의 가공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거의 가공되지 않는 상태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때는 가공되지 않는 원재료 구매를 아주 선도가 높은 거라든가 품질이 좋은 걸로 사실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을 뭐 생산을 이제 하게 되는데, 뭐 냉동 저장, 냉장 저장, 그 다음에 온장을 유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물론 냉장 저장이라든가 냉동 저장되는 거는 가열 공정을 거쳐서 각각의 위성급식소로 나눠주게 되고, 이 위성급식소에는 급식 대상자들이 각각 섭취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중앙공급식 급식제도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오래전부터 학교급식에서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1992년도 학교급식이 확대되고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비 저장식 급식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건비 상승과 조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전된 형태인데, 생산된 음식은 나중에 배식되기 위해서 냉장, 냉동으로 일단 저장이 되고, 전통적인 급식 시스템과의 차이점은 음식의 조리 과정과 소비가 시간적으로 연속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준비된 메뉴는 마지막 손질과 배식을 위한 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다면은 식재료의 가공 정도는 뭐 가공되지 않은 상태도 들어가고 완전 가공된 상태도 들어가서 냉동 저장이 된다든가, 또 뭐 음식 생산을 한다든가, 냉장 유지를 이렇게 이제 그 음식 생산하는 것들이 냉장 냉동 유지를 해가지고 재가열된 상태에서 급식 대상자한테 공급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그 장점이라면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숙련된 조리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뭐 생산하면서 같이 종업원의 뭐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조리 과정이 복잡한 음식이나 뭐 다음번 배식할 양까지 한꺼번에 생산한 후에 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바로 배식하기 위해서 생산할 것이 아니라 저장하기 위해서 생산하고, 일정 기간 동안 냉동 처리를 한 다음에 배식하고자 할 때 간단히 열 처리만을 해서 배식이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준비된 메뉴는 마지막 손질과 배식으로 인해서 열 처리만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급식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급식 시스템의 어떤 저장 방법으로는 또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조리 냉장 급식이다, 조리 냉동 급식이다, 뭐 수비드 방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설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 저장 급식 시스템의 저장 방법은 조리 냉장 급식, 조리 냉동 급식, 수비드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조리를 한 후에 급속히 냉각해서 냉장을 하여라. 단시간 저장으로 음식의 질저하가 적은 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 조리 냉동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급속 냉동을 해서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에서 냉동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뭐 해동을 한다든가 재가열 과정으로 소요되는 에너지와 비용이 이제 많이 드는 편이고, 수비드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식재료를 플라스틱 파우치에다 진공 포장해서 통제된 온도로 완전 조리라든가 반조리한 후에 급속 냉각하여 이제 이렇게 냉장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냉장고의 온도니까 그죠? 냉장 저장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그 진공 포장을 하기 때문에 음식의 질적인 품질이 높은 편이고, 조리 방식의 어떤 특성상 개별 포장 음식에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 어떤 그 스비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장점이라면은 생산하고 소비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종업원의 어떤 뭐 작업에서 피크 타임도 줄이고, 전통적 시스템에서 문제점을 대두되는 뭐 주말이나 야간 작업 같은 것도 해결해주고, 조리원의 노동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양가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또 인건비를 감소시키고 효과적인 종업원의 배치를 기대해서 많은 급식소에서 예비 저장식 급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통적 급식 시스템과 중앙 공급 시스템에서 문제되는 어떤 뭐 보관의 단계가 없이 배식 직전에 다시 재가열되기 때문에 장시간 음식에서 음식을 보관하는 것보다도 음식의 질이 상당히 향상될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식 급식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음식을 생산할 어떤 장소가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식품 제조업체나 가공업체로부터 완전히 조리되어 상품화된 음식을 제공하는 편의식 급식 시스템 또는 채소조리 컨셉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석조리 또는 최소한의 조리 공정을 요구하는 시장의 흐름이나 음식 생산에 필요한 숙련자의 부족과 임금 상승의 환경 변화로 도입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보통 뭐 이거는 이제 하나의 급식 시스템이 되겠고, 급식이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일반 음식점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무슨 순댓국밥집이다, 무슨 뭐 어디 해장국집이다 하면은 거기서 직접 어떤 그 레시피를 가져와서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 공급으로 만들어진 제조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그 제조가공업체에서 100명분, 200명분을 벌크로 가져와서 본인들이 모든 처음 식재료부터 원재료 도입해서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를 모두 다 만드는 전 과정을 소화시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가공업체에서 완전조리 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음식점 같은 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급식 시스템도 도입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장점이라면은 역시 이제 노동시간이라든가 뭐 인건비가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가공도가 높은 상품화된 이제 편의식품을 이용하니까 당연히 노동시간이 또 절약되고, 숙련된 조리원 필요성이 또 감소되니까 인건비도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설비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단점으로는 식재료비가 아무래도 좀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거는 소규모의 음식을 급식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이 되고, 지리적인 요인에 따라서 공급받는 식품이 제약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농촌이라든가 소도시에서의 운영은 상당히 이제 좀 제한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합식 급식 시스템에서의 음식 생산 과정을 이렇게 도식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합식 급식 시스템에서는 완전히 모든 식재료들이 완전 가공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은 재가열이라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통적인 방식, 중앙공급식, 예비 저장식, 조합식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그 생산 단계의 비교를 그림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면은 생산 단계의 비교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거는 비교적 빨리 짧은 시간에 본행대가 배식을 한다든가 하면 중앙공급식, 예비저장식, 조합식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더 충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제 교재를 통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과제를 하나 내본다면은
조리, 냉장 방식과 수비드 방식의 생산 단계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각 방법에 따른 음식 품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은 충분히 잘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국내 급식 산업에서 중앙공급식 시스템의 적용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식이 중앙급식 시스템을 많이 적용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다가 보면은 저도 모르게 레이저를 많이 돌린다든가 중간에 또 끊어진다든가 목소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냥 아주 나쁜 점만 자꾸 제가 이 녹음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보면은 나쁜 것만 자꾸 저한테 들어가 제가 되게 사실은 이 녹음되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 저 스스로의 만족도가 너무너무 낮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녹음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5번에서 7번 정도는 재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 제가 조금 부실하고 설령 여러분들이 듣기에 만족도가 낮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점차적으로 더 개선해 가지고 음질이 좋은 그런 강의를 녹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